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말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제는 공부 안 하면 위험한 게 아니라 책상 앞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화이트 칼라가 안전하고 블루 칼라는 불안정하다? AI 시대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머리 쓰는 직업이 상위 직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AI가 그 머리를 더 잘 씁니다. 문서를 쓰고 보고서를 정리하고 코드를 짜는 일, 지금은 AI가 훨씬 잘하죠. 아이러니하게도 힘든 일을 사람이 하고 앉아서 머리를 쓰는 일은 로봇이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오히려 전기, 설치, 정비 같은 일은 AI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직업들이 먼저 흔들릴 거예요. 부모님 세대의 조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유효했던 시대가 끝났을 뿐이죠. 예전엔 블루칼라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죠. 지금은 기업들이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저런 일 하지 말라고 말하던 직업들이 AI 시대에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비싼 직업이 됐습니다. AI는 글을 쓰고 코드를 만들고 영상을 편집합니다. 그러나 고장난 보일러 하나는 못 고칩니다. 결국 위험해진 건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 칼라였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몰라요. 너 책상에서 공부만 하면 네 책상은 앞으로 없어질지도 모른다. AI는 문자와 언어 그리고 지식을 다루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AI는 기본적으로 LLM Large Language Model 인데 정보를 글자로 이해하고 글자로 출력하는 데 최강이에요. 하지만 화이트 칼라의 핵심 업무는 대부분 언어 기반이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기획 문서를 만들고 업무를 분석하거나 번역하거나 또는 코드를 작성하는 등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 화이트 칼라가 하는 일이죠. 자료를 모으고 모은 자료를 정리해서 분석해요. 그리고 결론 내리기 순의 과정으로 화이트 칼라 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AI는 이걸 몇 초 만에 끝내고 수천 건에서 수만 건의 사례를 동시에 참고하고 그리고 사람보다 실수도 적어요. 게다가 24시간 가능한데 피로도도 없어요. 결국 AI가 인간보다 빠르고 싸고 정확한 것이죠. 반면 블루칼라는 직접 공간을 이동해야 하고 손과 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현장마다 다른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실제 사물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이건 로봇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아직 많이 느리고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현재 블루칼라는 기술적으로 대체가 훨씬 어려운 것이죠. AI는 폭발적으로 발전했지만 로봇공학은 여전히 문 빨리 열기조차 안정적이지 못해요. 계단 오르기, 미끄러운 현장 이동, 침대 및 먼지 청소, 배관 물 새는 위치 찾기. AI가 어떤 판단을 내려도 그걸 현장에서 실행할 손발이 없는 데다 까다로운 변수 탓에 자동화가 어렵죠. 실제로 2024년 이후 대기업 콜센터는 대규모 축소가 이뤄지고 있어요. 은행이나 카드사, 통신사, 상담 대부분 AI로 전환하고 있고요. 100명 인력 쓰던 곳이 10명만 남는 사례도 다수 존재해요. 이건 AI가 사람 말을 따라하고 처리하는 작업을 완전히 가져간 대표 사례고요. 삼성이나 LG, 그리고 현대 등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사무직이 AI를 이용해 업무 속도가 배로 증가했다는 예시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간보고 자동 생성, 기획서 초안 자동 생성, 데이터 요약 자동화, 사람이 전담해서 하던 일을 AI 한 개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것이죠. 프로그래밍 쪽 개발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코파일럿 도입 후 개발 시간이 55%가 단축되었다는 조사가 있고, 게다가 회사들이 주니어 개발자를 줄이고 중급 개발자와 AI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죠. 반대로 블루칼라에서는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HVAC 냉난방 설치 배관공 연봉이 컴퓨터 과학 전공자보다 높은 지역이 다수 있고요. 일본은 전기기사 인력난으로 하루 출장비만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라고 해요. 한국도 에어컨 설치기사가 6월에서 8월에는 하루에 40만원에서 70만원의 수입으로 모두 AI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현장 노동이죠. 결국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움직이지 못하니 현장 기반에 손 쓰는 일이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앞으로 직업시장은 두 가지만 남을 거예요. AI에게 명령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예를 들면 기획하고 감독하면서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는 사람이요. AI가 이를 대신하되 AI에게 무엇을 시킬 건지 기준을 정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간 작업자가 아니라 설계자 또는 감독자만 살아남을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설치기사, 수리기사, 건설 등 여기는 로봇이 여전히 따라오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 대신 한겨울 옥상에서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벽 안에서 배선을 꺼낼 수는 없을 테니깐요. 반면 단순 사무직으로 문서나 자료를 정리하거나 초급, 중급 수준의 개발자, 단순한 고객 응대나 회계 이런 직군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일로 분류되어 진짜 머리를 쓰는 사람은 살아남고 머리만 쓰는 사람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AI가 중간층을 빨아들여 현장 기술자와 AI 관리자만 남아 AI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네요. AI는 직업을 빼앗는 기술이 아니라 직업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이에요. AI가 위협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일의 방식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AI가 못하는 영역은 명확해요. 실제 공간에서 손을 쓰는 일,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일, 고객과 직접 부딪히는 서비스, 그리고 의사결정이나 책임을 지는 영역. AI가 일하기 어려운 쪽으로 방향만 옮기면 미래에도 안전한 것이죠. 문서 만들기, 자료 정리 같은 작업은 사라지고 있지만 그 일을 설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AI에게 뭘 시킬지 정하고 결과를 검증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요. 이건 AI가 할 수 없어요. AI는 반복 작업을 없애고 누구나 작은 팀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혼자서도 컨텐츠 제작, 혼자서도 자동화 시스템 구축, 혼자서도 프로그램 개발, 혼자서도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 기회의 문은 줄지 않았어요. 단지 기회의 모양이 바뀔 뿐인 것이죠. AI는 위협이 아니라 나침반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방향만 바꾸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설거지부터 하세요. 미래는 주방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